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힐링 키친으로 치자면 제일 마지막 기수인 6기입니다. 이번에 이 반갑습니다. 수료를 지난주에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또 뜻있는 자리를 우리 이스타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드리고요. 네, 잘 나오고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비 클래스라는 그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나눠 드리려고 생각을 하였어요. 저의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이제 다음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광운대학교 또 삼육대학교 서정대학교 등등 그 대학에서 아동학과와 유아교육과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기회들도 많았고, 그리고 학생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한국보육진흥원 보육교사 그 관리국에서 승급교육 강사로 또 일을 했었어요. 그 보육교사라 그러면 어린이집에 선생님들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2급 자격이 있고 1급으로 자격증 넘어갈 때 그때 꼭 승급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또 1급 받으신 분들이 일정의 경력이 지난 다음에 원장 승급 교육을 받고 또 원장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현재는 남양주시 여성아동과 지역아동센터의 위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시립 별내 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정말 나이가 다양해요. 어린이들을 일단 만났죠. 또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죠. 또 어린이집 가니까 거기에 계신 학부모님들을 만났는데 자녀들이 다 어리죠. 뭐 3살, 4살, 5살 이런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님들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을 밖에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 그런 부모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 만나게 돼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만나보다 보니 참 비슷한데 뭔가 허전한 그런 구석이 있구나. 사람들에겐 이런 게 있는 건가? 하면서 좀 그런 쪽으로 눈이 이렇게 떠지기 시작했어요. 교과목 말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저에게 열린 거죠. 학생들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성적을 잘 받고 그 성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씁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밤낮 일하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 챙기면서 아주 열심히 살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는 그 가운데 뭔가 허전함을 느끼더라고요.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텐데 그런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점을 찾게 되는데요. 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보통은. 여기 실타래가 있습니다. 실타래로 뭔가를 막 떠요. 그런데 막 뜨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뜨고 오늘도 뜨고 뜨다 보니까 사실 어떤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야. 그런데 뜨다 보니까 계속 목도리처럼 생긴 뭔가가 떠지네. 쭉 떠올려 가면 되잖아요. 목도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어제도 만들었는데 오늘도 목도리를 만들고 있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1년 전에도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어. 이런 목도리가 18개나 돼, 우리 집에. 근데 내일도 나는 목도리를 뜰 거야.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가? 그게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이 바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핵심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있지 않은 채로 열심히만 산다면 이런 똑같은 목도리가 18개, 19개, 30개, 100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핵심 가치를 찾는다면 이 목도리를 여러 개 떴지. 내가 그러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이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겠고, 내가 이것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겠고, 내가 이것으로 뭔가 다른 의미 있는데 사용할 수 있겠지.
이것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오늘의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는다면 정말 삶이 의미 있고 가치로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떠왔던 그런 목도리, 개인마다 그런 목도리가 있으실 거예요. 그 의미를 오늘 찾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핵심 가치를 통해서 나비 클래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름을 걸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나비라는 뜻은요, 나로부터 비롯된다라는 앞글자예요. 그래서 나비 독서 모임, 이런 독서 모임 있거든요. 거기에서 사실은 이름을 빌려왔어요. 나도 사용하고 싶더라고요. 나로부터 비롯되리. 클레라는 것은요, 클래스라는 그런 교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 이렇게 성장하고 싶어라고 하는 나 클레, 키 클레 하는 것처럼 그런 이제 클레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클래스라는 이름을 붙여봤고 저의 그 교육 과정은 핵심 가치 찾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질과 강점을 찾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의 언어를 찾는 것, 그리고 네 번째 감사 찾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서 결국은 나의 삶이 감사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는 그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우리 영섭님께서 이거 다 해줄 수 있나요? 그렇게 유키 지난주 나눔 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맥락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깊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게 아무래도 차시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핵심 가치와 네 번째 감사 찾기로 좀 집중해서 그렇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가치 80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어들이 80가지가 있어요. 이 가운데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개를 찾냐? 10개 먼저 찾아서 기록해 보세요. 옆에 쓰면서 하시면 너무 좋아요. 10개 찾아서 기록해 보시고요. 어떤 단어가 내 마음을 두드리는지, 울리는지 한번 10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와, 10개보다 좀 더 많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11개, 12개 적으셔도 괜찮겠고요. 10개가 다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8개, 7개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가나다 순서대로 나열해 놓았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제가 좀 진행을 빨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찾으셨다면 10개를 내가 골랐다라고 하신다면 이 10가지 정한 것 중에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중요한 건요. 1순위부터 5순위까지가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1, 2, 3, 4, 5순위까지 정해보시고요. 더 중요한 건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셨다면 그 중에 1, 2, 3순위는요. 잘 보이는 곳에 여러분들이 크게 굵게 써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단어가 될 것입니다. 잠깐 나눠볼까요? 난 뭐뭐뭐 썼다.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어요. 내가 고른 단어는 이거다. 소영님. 아유, 네, 영선님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네. 가족 건강, 성공, 만족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행복, 만족, 그리고 성공 이렇게 있었네요. 그리고 우리 소영님께서 가족, 건강, 자유. 아유, 감사해요. 그리고 1님께서 아마 1님은
캐런님이신 것 같아요. 네, 가족, 건강, 안전함.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영우님, 저는 네, 가족 건강, 믿음, 소통. 가족, 건강, 믿음, 소통. 믿음, 소통. 네, 아우, 너무 좋은 것들을 잘 골라주셨어요. 우리 이스타님은 어떤 것 고르셨어요? 네, 저는 가족, 믿음, 용기입니다. 가족, 믿음, 용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신 이 세 개 단어는 꼭 마음에 담아두세요. 근데 이거 적어놓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뭐였지? 여기 잊어버리거든요. 적어놓으시고 잘 보이는 곳에 놓으세요. 고수키님 대박. 변화, 도전, 안정감. 너무 좋은 단어를 골라주셨어요. 네. 이렇게 80개 중에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는 3개를 고르라 그랬잖아요. 사람마다 비슷하기도 하고 각자 다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하게 3가지를 고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다양하게 생긴 것처럼 내가 느끼는 다양한 것들이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혹시 난 핵심가치 정하는 게 좀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 이런 사람하고 일하기가 진짜 난 좀 어려워. 어떤 사람? 건강에 대해서 지금 건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건강에 대해서 잘 돌보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생활 습관을 지닌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 같이 뭔가를 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 이런 마음이 든다면 건강이 핵심 가치이신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사람들을 막 업신여기고 뭐 이런 사람하고 나는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존중이라는 그 핵심 가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네.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나요? 우리 고수키님은 변화, 도전, 안정감 이렇게 하셨는데요. 변화가 없는 곳. 10년 전에도 똑같고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10년 후에도 똑같을 것 같아. 이런 곳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변화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런 것에 힘들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핵심 가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분, 세종대왕. 세종대왕도 핵심 가치가 있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어떤 핵심 가치를 가졌을 것 같으세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소리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세종대왕, 나란 말씀이 균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서맞디 아니할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백성,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 사실 왕들이 호의호식 하잖아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음, 이, 그, 아이고, 네. 세종대왕의 그 핵심 가치를 가지고 책을 쓴 그런 한 분이 계세요. 세종 리더십의 핵심 가치라는 책에서는 세종대왕의 핵심 가치가 중용, 국가적 실리, 민본, 공공, 인간 존엄 이렇게를 꼽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좀 느낌이 오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립운동가도 이들도 핵심 가치가 있었을까요? 핵심 가치 있었어요. 애국심, 그 다음에, 자유, 또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거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의리,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군인들. 군인들은 핵심 가치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가 여길까요? 군인. 국방. 국방, 애국심, 그다음에 질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요?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뭐죠? 그런 이렇게 줄지어서 따따따따 가는 그런 것들, 조직 이런 것들에 핵심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의사들도 핵심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러리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의 핵심 가치는 아마도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 그 다음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뛰어난 기술, 의술 이런 것들이 의사들의 핵심 가치라고 여겨집니다. 거기에 플러스 공감 능력까지 더해져.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의 허준처럼 아주 그 민중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의사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의사 혹은 군인 이런 분들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핵심 가치 없이 자신의 그 기질과 이 직업이 너무 달라. 그럼 어떨까요? 일하면서 계속 힘들 거예요. 어떻게 힘드냐 하면 나는 진짜 이 규율이 너무 싫어. 너무 날 답답하게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군인을 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힘든 삶이 될 거라는 거죠. 의사인데 내가 명성을 올리는 것에 그 저기를 가지고 있어. 희열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 돌보거나 따뜻한 어떤 위로나 공감해주는 것 없이 그것만 가지고 간다면 이분은 의사로서 기술이 뛰어나고 좋은 의사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환자의 그 마음까지 어루만져주는 그런 의미적인 의사가 되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직업과 그리고 우리의 하는 일, 직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과 그리고 나의 핵심 가치가 맞아 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치를 일 가운데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핵심 가치를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나의 핵심 가치 한번 들여다보면서 내가 내 하는 일과 내가 꼽은 그 핵심 가치가 맞아 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냥 후루룩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좀 지나가 볼게요. 나의 핵심 가치 3가지 꼽았잖아요. 그것을 나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시면 좋아요. 저는 사랑이라는 것에 핵심 가치를 두신 분이라면 따뜻한 마음과 애정을 말과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는 나름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러면 그 핵심 가치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매일의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내 삶이 오늘 잘 살았는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하나 더 살펴볼까요? 책임. 즐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완수하도록 이끄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차미정님 감사합니다. 사랑, 진정성, 유머. 유머를 적어주셨어요. 좋아요. 이렇게 나의 삶에서 유머를 활용해서 난 이렇게 사는 게 참 좋더라. 유머. 이것에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지씩만 정의를 내려볼까요? 내가 꼽은 3가지 중에 하나만 정해서 채팅창에 나는 이것을 이렇게 정의 내려보겠다. 적어주세요. 네. 정의를 내려서 한번 적어주시는 거예요. 미현님 감사합니다. 가족,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좋아요. 내가 지키는 그분들, 이것이 나의 가족이다. 그러면 지켜내야겠죠. 지키려고 매일매일 내가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겠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나의 그 핵심 가치 하나를 꼽아서 정의를 내려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저는 용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실행력? 새로운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추구할 수 있는 실행력. 추구할 수 있는 실행력. 용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타님은 실행, 용기와 실행이 같이 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딱 잡고 계신 거예요. 좋습니다. 차민정님, 유머는 어려운 상황에도 힘들게 고민하지 않고 같이 쉽게 상황을 풀 수 있는 능력이다. 너무 좋게 이렇게 딱 알맞게 풀이해주셨어요. 느낌이 확 와요. 그 유머라는 게 참 이렇게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
우리 차미정님이 생각하는 유머란 요거다라는 것이 확 느껴집니다. 좋습니다. 고수키님, 변화, 안주하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것, 생명력 있는 것을 변화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고수키님이 생각하는 변화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핵심 가치, 그것은 바로 내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소영님, 자유, 스스로의 선택할 수 있는 생명력. 너무 좋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 그것이 자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엄마곰님, 배움을 핵심 가치로 놓으셨군요. 삶의 모든 곳에 배움이 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핵심 가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핵심 가치라고 여겨져요. 지금 저랑 한 가지만 꼽으셨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 3가지 혹은 5가지 이것들의 각각의 정의를 내려보시고요. 이것을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나의 핵심 가치를 찾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남편도 핵심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스타님께 그 핵심 가치 80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전달해드릴게요. 카톡방에 좀 올려드릴게요. 오늘 밤이니까 내일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핵심 가치를 찾는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핵심 가치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핵심 가치가 반드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존중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존중 안 하면 되게 화나는 사람이에요. 되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표현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핵심 가치는 이렇게 사람마다 고유한 그런 특징적인 원하는 삶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 매우 소중하게 일어나는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핵심 가치를 스토리로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핵심 가치라는 책에서는 핵심 가치라는 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조직의 근본적이고 영원한 신념, 믿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것은 철학으로서의 삶 또는 행동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는요,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존중이라고 써놓고 내가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그것은 뭔가 이상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행동의 원칙은 배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배도 있어야 되고요. 선장도 있어야 되고요. 선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항해하는 바다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는 속도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방향과 속도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방향일까요? 속도일까요? 방향. 방향은 잡았어. 저쪽이야.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 그러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속도인가? 속도가 엄청 빨라. 막 되게 빠른 그런 배가 되었어요. 진짜 빠르고 이제까지 유례 없었던 그런 속도를 가진 최고급 그런 엔진을 가진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아무 곳으로나 빨리 가고 있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대개는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방향과 속도. 그래서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대개가 이래요. 가치혁명이라는 책에 사람은 인생을 사는 속도보다 가고 있는 방향이 더 중요해요. 아까 이스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속도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요. 내 동료보다 좀 더 빠른 승진하고 싶어하고 내 친구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어하고 내 주위의 사람보다 더 많이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온통 속도에 관심을 집중하고 산다. 그러나 그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그 방향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핵심 가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핵심 가치를 꼽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방향성 있게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꼽은 그 핵심 가치가 방향을 설정해준다 그랬잖아요. 이 핵심 가치는 언제 발휘되어야 할까요? 아까 건강 여러분의 여러분들이 꼽으신 게 건강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행복할 때 핵심 가치가 발휘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뭐 쉽지. 그죠? 가족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뭐 말 잘 듣고 이런데 뭐가 어려워. 쉽죠. 정말 쉽죠. 그런데 핵심 가치는 언제 발휘되는 것이냐면요. 이렇게 배가 방향도 잡았고 속도감 있게 출항을 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다가 늘 잔잔하진 않아요. 이렇게 잔잔하던 바다가 풍랑이 칠 때가 있어요. 정말 거센 풍랑이 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배는 움츠러들고 다 물속에 빠지지 않아요. 뚫고 나가죠. 진짜 핵심 가치는 언제 발휘되어야 하냐면 풍랑을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가족,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으리라고 여기고 이거를 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 이스타님 알게 되었고 또 이스타님의 그런 좋은 나눔들을 영향력을 받고 지내고 있잖아요. 저는 영님의 그런 영향력도 많이 받고 있었고요. 카톡 통해서 그 오픈 채팅방 통해서 그다음에 여기 아까 차님 통해서 또 차미정님 통해서 또 재미있게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고 아름다운 그런 식탁에 세팅된 것 보면서 많이 감동받고 있거든요. 건강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건강이 진짜 핵심 가치로서 발휘되는 그 순간은요. 풍랑을 만났을 때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이 파가노 요법으로 그리고 건선으로 또 다른 병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풍랑을 만난 때라고 여겨져요. 조금 전에 그 오픈 톡방 보니까 사진이 올라왔는데 정말 많이 안타깝고 힘드시겠다 이런 그런 소식이 올라온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건강의 풍랑을 만나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는 것에 내가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면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이고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 그런 정성들이 헌신이 아주 기꺼이 드려지는 그런 헌신이 될 거라고 여겨져요. 그렇죠.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한 기업이 있어요. 동화약품이라는 기업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채 비오가스 발명수 이렇게 광고하는 회사거든요. 이 기업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1800년대에 기업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기업을 운영했던 CEO 역대 1, 2, 3대의 그 회장들은 모두가 그 독립운동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했었대요. 이 기업에 4가지 핵심 가치가 있어요. 봉사정신, 정도경영, 주인의식, 책임경영 이렇게 핵심 가치를 두고 있거든요. 이 기업이 늘 탄탄대로를 걸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의학 회사 중에서 탄탄하게 성장해온 그런 회사인데요. 늘 탄탄한 가운데 이렇게 풍파 없이 이렇게 살아온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해요. 1937년이면 언제냐면 일제 침략이 있었고 그 일제 군국주의 시대였어요. 영업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일제 찬양하는 문구를 제품에 이렇게 써넣어라라는 그런 일본의 강제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야 홍보할 수 있다, 광고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업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핵심 가치 보세요. 정도 경영이에요. 내가 옳은 것은 하고 정도로 가겠다.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여 하겠다라는 핵심 가치가 있었어요. 이 기업은 일제 찬양 문구를 써도 되지만 편안하게 해도 되거든요. 뭐 누가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독립운동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기업인데 일제를 찬양하는 문구를 넣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기업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만주로 진출하는 다른 곳으로 진출하는 그런 그 영업을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3년 뒤
1000%, 무려 1000%면 10배거든요. 10배로 신장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다고 해요. 대단하죠. 1997년에 또 한 번 이런 큰 사건이 이 기업에 찾아오게 됩니다. 1997년은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IMF였어요. 우리나라에 IMF가 터져서 구조조정이 진짜 불가피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력 감축으로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리고 명예퇴직, 조기퇴직 등을 권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아약품은 책임 경영이라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다! 이런 핵심 가치가 발휘된 거예요. 인력 감축하는 대신에 그 기업에 있는 그 직원들 한 명도 자르지 않고 새로 시작한 살충제 사업을 시작했었다 그래요. 그 살충제 사업을 매각합니다. 팔고 그것으로 안정감 있게 유지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요. 그 어려움이 늘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핵심 가치는요, 이렇게 기업이 선택한 것처럼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빛을 발하는 위기의 기회, 위기와 기회는 정말 같은 기자를 쓴다 그래요. 위기는 기회가 된다. 그 시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타이레놀이라는 약은 저도 참 비상약으로 놓고 아플 때마다 먹는 약이거든요. 근데 타이레놀 이라는 약을 제조하는 회사가 존슨앤존슨이에요. 1982년에 타이레놀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는 물약으로 되어 있는 타이레놀이었는데 이것을 시카고 지역에서 먹고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7명이나 돼요. 누군가가 거기에 청산가리 같은 약품을 섞어서 뭔가 음해하기 위한 그런 범죄였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타이레놀 회사가 이 존슨앤존슨 회사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전량을 회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폐기합니다. 거기에 돈이 2억 4천만 달러가 투자가 된다고 해요. 버려지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그런데 굉장한 선택을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존슨앤존슨은 큰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희생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좋은 선택을 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위험성을 알리고 그리고 이 제약 회사의 그런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 물약으로 나오던 그 제품을 알약으로 바꾸게 됩니다. 거기에 기계들이 다 바뀌게 되겠죠. 그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 1억 5천만 달러를 다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시는 그 물약에 무언가를 첨부하지 못하도록 알약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 존슨앤존슨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해가 됩니다. 다 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에 시장 점유율은 7%였는데요. 이 사건 이후로 35%로 신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지 않아. 건강 이제 다 안 하겠어. 풍파를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핵심 가치,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방향을 다시금 세워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릿흐릿해졌을 때 다시 풍랑이 만나면 그때 바로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가 발휘되는 적절한 포인트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잠깐 소개하자면 헤럴드 쿠시너 박사, 이분은요 유태인이고 랍비예요. 아주 선량한 삶을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린 나이에 조로증에 걸리게 됩니다. 조로증은 굉장히 빨리 늙어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나이는 맞나? 생물학적인 나이는 나이로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생물학적인 그 몸의 시스템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늙어서 15살에 이 아이는 90살 정도의 신체를 가지고 늙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이제껏 선량하게 살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옳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유태인이니까 하나님을 믿겠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의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으세요? 크고 작은 고통의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했나요?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부르짖는 그 외침에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의미 있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이 생각의 전환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위의 것은요, 도대체 왜 이 고통을 나에게 주신 건가요? 라고 울부짖는 것이고요. 두 번째, 고통을 어떻게 의미 있게 바꿀 것인가? 이것은요,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버 몇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휠체어 타고 있는 이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은요,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4층 높이에서 뛰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목이 이렇게 반대로 꺾여서 완전히 이 척추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전신마비의 판정을 받게 돼요. 이 청년이 침대에 누워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더래요. 아니, 하나님, 저는 제가 술 먹고 내가 뛰어서 내 잘못이니까 내가 그런 거니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맞는데 저기 이 병동이 똑같으니까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저기 저 앉아있는 저 아이, 저 아저씨, 저 옆방에 저 여성분들, 저분들은 왜 가다가 차 사고를 만나서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갑작스러운 이런 고통을 맞이하는데 도대체 저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 계속 불만을 가지고 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싹 스쳐가더래요. 네가 그들을 가서 위로해 주어라. 제가요? 저 휠체어 타고 있고 저도 다 마비인데 제가 뭘 위로를 해줘요? 그런데 이 청년이요. 그 생각이 들고 난 다음부터 그래,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휠체어로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을 키우고 그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제 막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에게 잠깐만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 다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상체에 운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운동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금세 따라오지 않고요. 특히 사지마비, 여기가 원래 마비야. 그런데 이 근육들을 다시 키우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는 정말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유튜버로서 위라클이라는 유튜버 채널을 운영하고요. 이렇게 청년들, 같이 휠체어 타는 청년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시작합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가 이제 걷지 못한다고? 라는 고통의 순간을 다 맞이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들을 살아 움직일 수 있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쳐주는 역할을 바로 이 위라클이라는 유튜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미 있는 삶,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 맞아, 나는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삐루빼로라는 채널명으로 활동하는데요. 세바시에 출연한 그런 청년들이에요. 왼쪽에 정말 예쁘게 생겼죠. 통통하고 정말 예쁜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루게릭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을 앓기 전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루게릭 병은 온몸의 근육이 다 기능을 못하고 점점 소실되어서 나중에는 숨을 쉬는 기도, 그다음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식도, 근육들이 다 기능을 잃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해요. 참 무섭고 끔찍하고 내가 죽어간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점 희망 없는 곳으로 이끌리는 그런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다정한 연인 같아 보이죠? 그런데 저 남자는 동생이고요. 남동생이고요. 왼쪽에 있는 저 여성은 누나입니다. 남매지간이에요. 이들은 가족의 그런 일상을 유튜버로 올려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이렇게 간호를 받고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이동하는 것들, 그리고 가족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사는 일상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어떤 한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딘가를 갔는데, 바람 쐬러 갔는데, 거기서 구독자라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너무 반가워요. 사진 좀 같이 찍어요. 그러면서 셀카를 찍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울면서 그러더래요. 제가 우울증이었는데요. 당신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힘을 얻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자살 시도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언니 이 28살이래요. 당신의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희망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을 했대요. 그날 집에 와서 이 사람이 영상을 찍으면서 참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난 원래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어. 에이 모르겠다. 유튜브나 한번 운영해보자. 친구가 권해서 시작한 그런 유튜브였는데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힘을 얻고 누군가는 죽으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자기 영상을 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이분이 막 울면서 눈물이 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변했다고 해요. 여러분, 핵심 가치는요. 이런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꼽은 그것이 이제까지 내가 그 목도리 뜨는 그런 작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그 의미를 찾으면 여러분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실 수 있어요. 특히 삶의 공허함이 느껴진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어제도 똑같고 그저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을 텐데?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라면 삶의 가치를 찾는 핵심 가치 꼭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제 이야기인데요. 사실 제 이야기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잠깐 할까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에서 소견이 참 불안불안했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스타님을 만나고 영향력을 받았잖아요. 감사일기를 맨날 그렇게 쓰는데 막 13개, 14개 막 이렇게 써서 올리는 거예요. 그걸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일기 맨날 저렇게 14개를 찾을 수 있어?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감사일기를 그래 나도 써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스타님 따라하기를 하는 거죠. 감사일기를 처음엔 2개, 3개, 4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고 온 날 불안했어요. 건강검진 하시는 분이 뭔가 이런 안 좋은 그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 받고 온 날 감사일기를 쓰기 싫었어요. 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감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일기를 썼는데 쓰기 싫지만 써야겠다. 그래서 건강검진 늦지 않게 잘 도착해서 감사. 대기번호에 딱 맞게 의자에서 딱 앉아 있어서 감사. 이런 식으로 감사하다고 썼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틀 후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진료 예약을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보통 건강검진을 하면요. 일주일 뒤에 전화로 통보가 옵니다. 이렇고요 저렇고요 해서 외래 진료가 필요하신 경우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저에게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문자도 아니고. 뭔가 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불안함을 내리고 감사일기를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안 나왔는데 외래진료 받으라고 전화가 왔다. 그래도 감사. 새벽 산행을 남편이 갔다. 그래서 내가 애들도 데려다 줘야 되고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늦어졌다. 근데 그래도 감사.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 4번이에요. 작업하던 것들이 다 날아가서 저장을 못했는데 정말 승질이 났어요.
기분이 그날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컴퓨터가 있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감사일기를 썼어요. 감사일기를 꾸준하게 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1월 2일이에요. 병원을 갔어요. 외래 진료를 받고 2급 병원이었는데요. 3급 기관으로 전원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예 검사 자체를 3급 가서 해라. 큰 병원 가서 해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희망적인 부분도 없진 않다. 그러니 가서 수술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저에게 합니다. 그날 남편과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밤에 감사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 시간 보니까 11시 반에 감사일기를 썼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니 그걸 믿고 감사. 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이 지금은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해결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라고 저는 그날 썼어요. 온 가족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채은이 귀여워서 막내거든요. 중3이에요. 감사. 둘째 고3 가은이 귀여워 사랑스러워서 감사. 첫째 소은이 예뻐서 감사. 사실 저희 아이들이 예쁘지도 않고요. 귀엽지도 않고요. 사랑스럽지도 않아요. 그럴 나이를 다 지났어요. 그런데 뒤돌아 생각해보니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함을 적었습니다. 10번 다 감사, 11번 무조건 감사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고 보니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일주일 뒤인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꿈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꿈이 아니구나. 꿈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침마다 들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래서 그때 참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꿈이면 좋겠는데 뭐가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기로 또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을 가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건 제가 수술 받고 그 다음날 사진인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수술 처음 받아봤는데 그냥 힘들더라고요. 계속 구토가 나오고 어지럽고 정말 아무것도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지러워서. 그런데 세상에 제가 그렇게 누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저기 치료실에 아기 엄마가 이렇게 굉장히 큰 부분을 절개 수술을 하고요. 소독을 하고 있었어요. 드레싱을 하는데 막 너무 아프다고 소리를 악 지르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제가 그때 저 엄마 하나님 저 고통을 조금 이렇게 낮춰주세요. 고통스럽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저도 모르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병원 6인실이었는데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코로나라서 한국의 병원은 다 이렇게 커튼을 다 쳐서 누가 있는지 얼굴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소리는 다 들리잖아요. 아침마다 회진하는 의사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병을 앓고 있구나, 어떤 고민이 있겠구나, 어떤 상태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못할 수 없는 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통, 그 고통 나에게 왜 왔을까? 그 고통이 의미 있으라고 온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핵심 가치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게 변화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의 핵심 가치가 다 달라요. 끈기, 이 끈기는요, 자유와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이죠. 끈기 있게 하려면 자유하면 안 될 것 같아. 아주 책임감 있게 해야지. 그래서 책임감과는 잘 맞지만 자유와는 조금 부딪힐 수 있어요. 저 녀석은 이렇게 끈기가 없어? 이럴 수 있죠. 호기심은요, 책임감과 부딪힐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호기심이 많으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면 책임감 없이 하다 많은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부딪힐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도 이 메타인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핵심 가치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을 바라보면서 메타인지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여러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각 시기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나이가 이렇게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영아기 때는 영아기 나름대로, 유아기 때는 유아기 나름대로, 청소년기는 청소년 나름대로 엄마로서 키우는 그 과정마다 어려움이 늘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답은 늘 저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려움이었으니까요. 이제 자녀들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면 그때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근데 그 해답도 여전히 나에게 있어요. 바로 핵심 가치를 찾아드렸고요. 그리고 당신의 그 성격, 기질에 대해서 찾게 했었고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여러 가지 강점들 가운데 사람의 그 강점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 가운데 당신의 강점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의 언어, 이것을 활용하시면 정말 가족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했고, 그리고 감사 일기를 꼭 써보세요. 당신의 그 삶의 가치를 찾는 것에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조그만 거 하나 하는 것, 그것이 속도를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대구 교육청에서 강의를 하고 제가 감사일기 같이 쓰자, 이것을 이제 으쌰으쌰를 했었어요. 감사일기를 같이 썼는데 굉장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사일기 3개, 4개 쓸까 말까, 머리를 이렇게 짜내면 나올까 말까 였었대요. 그런데 이것을 다 쓰고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님이 장애가 있으셔서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고모가 돌봐주고,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자신을 딱 데려다 놓고 1년간 읽는 거, 쓰는 거, 생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대요. 그런 어려움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감사일기가 없었다면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하질 못했을 텐데, 정말 여기 제일 마지막에 감사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감사일기가 정말 삶을 바꾸고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찾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감사를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 힐링 키친 하면서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이것이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좋겠고, 진짜 이런 힐링 키친에서 감사일기를 쓰게끔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멀리, 지금 보이지 않지만 멀리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렇게 4가지 꼭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혹시 궁금하다, 나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은요, 나의 핵심 가치를 품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방향을 가족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내 거 먼저 방향을 설정해라 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을 즐길 수는 없겠지만 그 위기의 시기를 의미 있게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내 거를 찾았잖아요. 그럼 진짜 중요한 건데요, 상대방의 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너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았다면 가족의 핵심 가치 존중해주기, 그 다음에 그 가족의 핵심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기, 그리고 우리의 핵심 가치들이 잘 가족 내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함께 즐기기, 이렇게 3가지 여러분의 삶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